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신부의 펜슬은 다음화로 찾아오겠습니다. 35화 카스카베 등반일부. 이른 아침에 신아빠는 카스카베 산을 갔고 오늘은 신이와 산을 오를 걸 신은 아직 산을 오르지 않고프다. 주먹밥을 먹자. 신아빠는 엄마에 대해 험담을 한다. 정강이는 어디에서 열렸을까. 전화. 엄마는 아빠를 만납니다. 오늘 신씨와 나는 카스카베 산을 오르기로 결정했다. 등반은 정복하는 것이고 운동하고 도전하는 것이지 꼭 오르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오른다는 것은 아름다운 언니가 짠을 키스를 할 것이다. 역시 마음에 들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강이가 매우 열정적이었고 매우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1분 후 정강이는 매우 피곤해졌습니다. 아직 정강이가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아빠가 옷을 좀 벗고 가벼운 것을 고르도록 합시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정강이는 바퀴벌레처럼 심심했는데 정강이를 지나치는 미녀 자매들을 보니 금세 다시 행복해져서 세계의 정강이가 산을 오르는 의욕이 생겼어요. 걸으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재밌었는데 노래 부르면서 아저씨가 너무 시끄럽다고 지나가다가 아빠가 너무 시끄럽다고 기분이 완전히 풀렸는데 사슴도 그 어려운 아저씨의 말에 동의.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신은 아주 아름다운 누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분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신의 눈은 빛났고 계속 가져가시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여 산을 두르게 되는데 이곳에는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을 텐데 아빠와 신은 매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관에 들어가니 여관이 북적북적해서 신씨와 아버지는 앞서 힘든 삼촌을 포함한 3 남자와 함께 살았다. 신은 돌아다니며 삼촌들을 모두 보았지만 자매는 없었다. 신은 여기에 못생긴 삼촌들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신의 아버지는 신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려운 삼촌에게 말을 들었지만 신은 이제 푹 자고 있었다. 식사 자리에서 신은 방에서 친구들과 열성적으로 식사를 했다. 더군다나 밤에는 부엌고 일찍 자야 하는데 예쁜 언니들이 여기를 어찌 좋아하지 않겠는가. 저녁에 신이가 잠들어서 밤새 잠을 못 자서 화장실에 갔다가 실수로 손이 걸려서 잠자는 사람들은 화장실 문에서 몸집이 큰 삼촌을 만났지만 신은 뚱뚱한 귀신인 줄 알고 모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른 아침 아버지와 신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밤에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어려운 룸메이트를 만나서 아버지가 두통약 1병을 건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래서 셋이 같이 산에 올라 쉬면서 신은 화장실에 가야 했다. 신은 아름다운 산의 끝자락을 바라보던 순간 돌풍에 신이 신을 때 물개를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넘어져 발 가장자리에 달라붙어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위험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예쁜 누나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정강이를 살리기 위해 급히 달려갔고 정강이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이때 헤어진 전 애인도 생각났다. 그녀는 다른 여자를 위해 그녀 자신을 파괴할 가치가 있으니까 갑자기 신의 고만한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고 신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칼이 부러졌고 정강이는 세기의 정강이 뒤에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재빠르게 올라갔고 어려운 삼촌이 함께 그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나타냈습니다. 이때 신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걷다가 정강이가 먼저 떨어져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정강이를 등에 업고 다닐 수 있지만 통증이 경미하기 때문에 정강이가 일어서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쁜 누나는 정강이를 안고 다녔어. 정말 좋은 신이었어. 신이 계속 웃는다. 산 근처 신은 혼자 올라가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이 사람을 반하게 만드는 장엄하고 흰 구름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장자리입니다. 까칠한 삼촌은 3사람을 위해 커피 3잔을 쏟아 부었고 신은 과일 주스를 마셨고 내년에도 함께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날 때 신과 그의 아버지는 둘 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2가지 이유가 있었다. 신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신부의 펜슬은 다음화로 찾아오겠습니다. 36화 속편, 엄마가 검도교실을 방문한다. 점심시간이지만 신의 집은 정강이 장난감으로 뒤덮여 있다. 검도를 공부했지만 신은 여전히 게으르고 게으른 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검도 수업이 무엇인지 의심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을 따라 교실로 가고 교실로 걸어가서 그것이 너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신아, 오늘도 신의 어머니의 존재도 있었고 나무 마루가 무너지기 전에 그녀는 바닥에 넘어졌고 선생님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업이 시작될 때 첫 걸음은 나를 넘어지게 했고 두 번째 걸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워밍업 댄스 곡은 선생님과 신이 만들어냈습니다. 데뷔할 때는 저도 무술을 배울 때가 되어서 굉장히 잘생겼는데 상대를 이기고자 할 때는 두 선생님과 학생이 앉아서 상대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박겨지는 나고 외치는 것은 노트일과는 상관이 없지만 검도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다. 계속 그녀 상대를 때리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는 상대를 쫓는다. 아직 본격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신의 어머니는 여건이고 바닥에 쓰러지고 싶었다. 진심으로 정강이를 때려 이번엔 내가 하게 해줘. 신의 어머니를 보면 정말 좋은데 첫 경기에서 벌써부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서 너무 설렌다. 그래서 이것은 정강이 또는 엄마의 연습이니까 밤에 집에 돌아와서 엄마, 정강이, 희마가 모두 미친 동작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오후 연습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계란을 보호합니다. 오늘은 순간이마다 엄마의 장보기를 도와주었지만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이라 신이 먼저 집에 가야 했기에 신은 엄마의 알을 낳는 일을 맡게 되었지만 신이가 알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걱정이 된다. 너무 많은? 돌아오는 길에 예쁜 누나 정강이가 기둥에 맞아 알이 깨진 것을 보고 정강이는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마사오가 와서 정강이를 대신해주겠다고 해서 정강이의 것이 맞다. 내가 기쁠 때와 신이 났을 때 마사오 가족은 알이 떨어졌고 연희는 갑자기 사랑에서 빠졌지만 마사오는 정말로 신을 돕고 싶었으므로 마사오를 탓하지 말고 신이 알을 깨뜨렸다. 이때 엄마는 가위로 달걀 2개를 잘라낼 생각을 하니 정말 수고가 많았다. 좋아, 집에 가자. 길을 갈 가치가 있다. 신이 액션 슈퍼히어로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신은 영화를 보느라 바빴고 달걀을 2개 더 깨뜨렸다.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마사오처럼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정강이가 깨진 계란 2개를 자르고 흔적을 청소하는 동안 집에 왔을 때 모든 계란이 테이블과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2개 더 정확합니다.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오자 신씨는 걱정이 많았지만 한눈에 봐도 이미 어머니가 알을 발견하고 정강이가 드러났으니 달려가자. 마지막 부분은 토끼의 분노를 구타한다. 보름달의 어느 날 네네네 어머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 아버지의 전화를 듣고 있었는데 아버지 대신 테디베어가 벌을 받았다. 한편 네네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상영 시간이 너무 적어서 화를 내는데 테디베어가 그 화를 풀어주는 곳이었다. 네네는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토끼가 커서 케이크를 먹고를 보다가 바로 엄마를 데려가서 함께 관람하자 엄마와 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토끼가 발견한 네네는 엄마와 딸을 벌하기 위해 마사지를 받고 엄마 네네는 토끼 주스를 만든다. 그러자 네네는 토끼가 볼 수 있도록 늘 켜고 네네와 엄마는 토끼를 계속 마사지 해주었어요. 네네와 엄마는 너무 피곤해서 토끼를 화나게 하기엔 너무 지쳐서 토끼를 화나게 하고 엄마와 딸을 안아주었고 그 순간 네네는 일어났고 그것은 단지 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으러 집에 내려가 보니 또 토끼가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니 네네는 테디 토끼의 귀를 만지는 게 무서워서 갑자기 토끼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엄마도 네네도 겁에 질려 그녀는 사과했다. 네네도 엄마를 통해 토끼 꿈을 꾸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정강이가 놀러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벨이 울리고 누군가 정강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이 신이 전화를 받는 동안 5년 내내는 무릎을 꿇고 토끼를 바라보며 그렇게 토끼를 때린 것이 오랜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 토끼가 갑자기 일어서서 엄마와 딸은 당황했지만 다행히 정강이 때문이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편 연필소녀님 안녕히 계세요.